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 강등만 전도사라고 합니다. 한 아이는 지금 아들, 4살 아들이 있고요. 지금 뱃속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함께 반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신혼부부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모든 우리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하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엔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면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봐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봐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봐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우리가 가는 이 결혼 생활의 삶, 이 현실이 어렵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견딜 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허락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 강등만 전도. 네, 안녕하세요. 바로서다 우리 집 신혼부부편 진행을 맡게 된 결혼생활 4년차 임정은입니다. 바로서다 육아 영유아 편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부부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렇게 신혼부부편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스페셜 MC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곧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김지현입니다. 저도 지난번 육아편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서다 유일한 남자 이준택입니다. 저는 결혼 4년 차고요. 저와 같이 또 신혼 부부를 지나고 계신 분들한테 또 남자로서의 대변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은 늘 떨리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든든하네요. 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가정과 관련된 여러 수업을 맡고 계시고 또 오늘도 역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가이드를 제시해 주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네,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가 된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31년 차 박행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바로서다 육아편을 보신 분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전해주셨어요.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보람이 되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아이 엄마들뿐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준비하는 가정이나 또 어린이집 선생님 분들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이번 신혼부부편도 현재 신혼기를 지나시는 분들 또는 예비부부들 사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작은 선물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번과 같이 에덴에서 온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부가 가까워질 수 있는 커피 타임을 위해서 2등 커피 파운드와 예쁘다. 드립백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 부부의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부부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아니면 이게 부부가 맞나 싶은 그런 재밌는 사진도 다 모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 인증샷을 통해서 총 5분께 저희가 선물 추첨을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영상이 끝나고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5분을 또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소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신혼부부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결혼 전으로 시간을 돌린다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를 써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거 가볍게 한번 소개 먼저 해볼까요? 네, 남편의 답변 중에는 별거 다 해봐 이런 5글자가 있었고요. 상심치 말라라는 분이 또 계셨고 진짜 할 거야? 살 빼자 제발 좀 더 빨리 해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내들의 답은 다시 생각해. 네, 딴 놈도 있다. 각오하고 가 등의 우픈 답변도 있었지만 행복할 거야. 또다시 당신 이 남자 맞아 등 긍정적인 답변들도 참 많았습니다. 네, 정말 다들 다양한 신혼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에도 이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주신 것들을 보면 공통적인 과정을 겪고 계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신혼부부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나눠주시고 또 설문지를 토대로 더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신혼부부에게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신혼기 여러분들도 뭐 잘 또 많이 들어보신 키워드가 있겠죠. 특별히 신혼기는 적응과 조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뭐 20년, 30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는 하나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이렇게 음식 취향이 달랐다고 몰랐던 부분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적응이 필요해요. 적응은 인정하고 허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10가지 중에 보통은 8가지 정도는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뭐 치약을 짜는 문제라든지 뭐 양말을 뒤집어 놓는 문제. 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저의 이 외투는 그냥 제자리에 걸리고 또 집에서 입는 실내복으로 그냥 탈의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저희 그 옷걸이는 거의 남편의 모든 옷으로 도배가 되게 됩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치자고 들면 모든 일은 피곤해집니다. 그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들은 눈을 감아주고, 저희 남편은 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저를 눈 감아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적응하면서 눈 감아주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10가지 중에 8가지는 눈을 감아라 했다면 눈을 번쩍 뜨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될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상에서 아주 파괴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들, 뭐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 같은 것들은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또 가정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식을 너무 한도가 넘치게 한다든지 이런 생활상의 여러 가지 파괴적인 습관들은 대화해야 되고 심각하게 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싸워야 할 또 다루어야 할 문제를 잘 선별하십시오. 나는 이 문제는 정말 괴롭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나를 기준으로 맞추자고 한다면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죠. 이때 적응하고 조율해야 하는 과제 중에 또 중요하게 또 꺼내서 조율해둬야 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양육관에 있어서도 부부는 함께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데 또 엄마에게 가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일관되지 못한 양육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양육관도 함께 심각하게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심각한 문제로 부부가 꼭 이건 다뤄야 되겠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문제를 협력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혼기에 다뤄야 할 키워드는 적응과 조율이었는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사가 이제는 삶이잖아요.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밥을 하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혼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역할을 맡고 또 우리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계획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시기에는 지출의 규모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우리 주거의 환경이 어느 정도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산출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부부가 함께 잘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특별히 가정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부부들이 각자의 그 통장을 각자가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죠. 물론 뭐 장점이 있어서 그러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부부는 우리 가정 경제의 수입의 규모와 또 지출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어느 정도는 결정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계획에 더불어 발생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가 당연히 내 배우자가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기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사실 우리의 원 가족에서 보았던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빠가 못을 받고 집안의 소소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을 보고 자란 아내와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수리하고 여장부처럼 했던 그런 엄마를 보고 장가를 온 남편하고,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기대하겠죠. 그러면 신혼부부, 우리 결혼 사진 하나도 걸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의식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바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쓸데없는 기싸움이나 기대 속에서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 이런 역할 분담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설거지랑 빨래 정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얼굴. 네. 정말 100%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100%요? 네. 곤란해.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네. 아, 네. 네. 우린 서로 다 서로가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죠. 잘하고 있어요.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할 것입니다. 그럼요. 네네.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여러분들께 이 무의식적인 역할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며 대화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는 적응과 조율 그리고 계획과 역할이었네요. 저는 특히나 이 적응과 조율에 대해서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부탁 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또 반대로 꼭 싸워야 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율해야 하는 주제를 잘 선별해서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일들은 함께 조율하고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적응과 조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작성해 주셨던 설문지에 나온 것과 같이 총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설문에서 가장 적응이 어려웠던 부분에서 제일 많이 선택된 항목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MC분들 생활 습관 잘 맞으셨나요? 저희 집은 신랑이 정말 정리도 잘하고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양말을 빨래통에 넣지를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멀어. 네. 근데 이게 또 저는 또 반대로 정리정돈은 잘 못하는데 빨래통에 양말은 잘 넣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신랑이 싫어하고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직 4년 차밖에 안 됐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정리 안 된 냉장고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예쁜 모습, 정리된 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막 정리 안 돼서 막 썩은 것도 있고 이런 그 냉장고를 막 같이 열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데이트 했던 그 시간의 연장선이 우리의 신혼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 싫은 부분도 보여줘야죠. 예,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은 데이트했던 그 시간을 초기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 습관 고쳐지기 정말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파 활용법 서로 부부간에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저는 소파가 가끔 침대인데 저희 남편은 소파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삶이 다르죠. 그냥 소파에서 자면 자는구나 이렇게 여겨주면 좋은데 소파가 침대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부부간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우리가 서로 잘 맞고 좋았던 부분, 결혼하면 좋았던 부분이 더 좋아지리라는 그러한 생각은 비합리적인 신념, 일종의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버려야 할 신화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잘 맞추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나리오, 우리만의 대본을 써나가야 할 텐데 이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모든 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 어느 날에는 바로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날에는 정말 화가 나서 여보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욕 아닌 욕을 좀 할 때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첫째 낳을 때는 이런 대화를 잘 못했는데 둘째 낳으면서 정말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뭐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내 마음이 많이 준비가 안 됐었구나라는 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물건을 정해진 데에다가 이렇게 잘 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굉장히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배려심이 너무 좋아서 물건을 이제 알아서 물건한테 억압하지 않고 물건이 알아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잘 자유롭게 풀어놓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놓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제가 급하게 뭐를 갑자기 가야 되는 상황이나 일정이 있을 때 그 물건이 없어가지고 막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그때 약간 불쾌감이 느껴진다거나 또 약간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걸 바꿔보려고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이게 원래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뭐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그래도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아주 활짝, 네, 배려심이 많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네.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처럼 알려주고 맞춰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쳐보리라 버르장머리를 네,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알려주면 할 수 있을 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유가 없거나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고 내가 그 뒤에 남아있는 일들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런 여유가 한쪽에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치고 싶은 부분들은 거의 사소한 부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사소한 게 또 위대하죠. 네, 생활 습관을 적응하고 조율하는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열린 마음. 네,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기대를 버리고 마음을 좀 열고 배우자의 다른 습관들을 수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름을 이해하는 것에도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확대 가족 안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팁을 얻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 배우자와의 적응과 조율을 넘어서 또 적응해야 하는 가족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정말 가족 간의 문화의 차이가 정말 있더라고요. 이제 가족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연락하는 횟수, 그리고 말투가 다른 것,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 등 또 다양한 답변들로 확대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남편분들이 보내주신 답변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확대 가족과의 적응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확대 가족을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떠올려야 될 단어는 바로 경계라는 것입니다. 바운더리죠. 부부만의 이 경계, 그러니까 확대 가족 안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 가족만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경계도 있겠고 또 정서적인 측면도 있겠죠. 다양한 경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예스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뭐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금 막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31년 차 주부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댁과 우리의 친정의 일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 공평 5대 5 이 부분을 너무 주장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또 존경해 마지 않는 시어머님께서 지금 돌아가신 지 8주기가 되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의 뭐죠? 비석 묘비 뒤에 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형편대로 해라. 항상 저희들께 형편대로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큰 며느리니까 이렇게 해야 하고, 뭐 큰 아들이니까, 큰 딸이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사실 이 말은 지금 신혼 부부들이 들을 말이 아니라 이제 시부모님이 되신 저와 같은 또 어른들이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원가족과의 관계를 다룰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우리 부부와 그리고 원가족 간의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대화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은 또 예전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을 하면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고 또 세워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희가 여전히 그 고부 갈등이라든지 장서 갈등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사전 모임 때 확대 가족과의 갈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경험도 나누고 또 적어주신 사례들을 저희가 봤을 때에도 이 작은 갈등에서부터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갈등까지 너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면 또 언제나 배우자 중에 한쪽이 갈등의 중간에 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익숙한 본인의 가정 문화 속에서 또 부모님이 이해가 되면서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네, 또 떠올려야 될 단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친밀함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안에서의 이 우선순위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부부가 가장 친밀함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이 사실은 원가족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겠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원리에 벗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내 배우자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노력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뤘고 출발하였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의 근원으로 서로를 삼는 것이, 물론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부가 먼저 되어서 독립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신동미라는 배우가 뭐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그 시댁에 와서 생활을 하는 그 내용들을 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시댁에서 지내는 그 방 앞에 도어락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네, 도어락을 설치를 해서 낮에는 뭐 열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밤에는 도어락을 닫고 부부만의 또 그 공간을 분리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내용들을 봤었는데, 이 함께 살고는 있지만
부부만의 공간을 갖고 또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사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도 확실한 그 경계선을 가질 때 부부 관계를 더 잘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확대 가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운더리를 잘 정하고 우선순위, 즉 내 배우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대화의 중요성이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들에 관해서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화라는 게 항상 좋게 시작해서 꼭 이렇게 좋게 끝나지만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죠? 저희도 모든 대화가 그렇게 늘 부드럽고 즐겁고 스윗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신혼 때는 설레임과 부부의 즐거움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적응과 조율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도 많은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부부만의 의사소통도 좀 가족마다 또 부부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만의 의사소통 패턴을 또 개발해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서로의 그 사인을 좀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난 괜찮아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yes의 표현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no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그 집을 꾸미느라고 페인트 색깔을 골랐는데 아내가 노란색을 보여주자 남편이 괜찮아 라고 해서 아내는 홀딱 칠해버렸죠. 근데 남편이 들어와서 저는 깜놀을 한 거예요. 남편의 괜찮아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언어 표현에도 익숙해지고 한 번씩 더 점검해보고 yes나 no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녀 간 차이도 분명히 대화에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저희 남편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왜 그래요? 이건 팩트. 좋아서. 부러워서요. 예, 여러분 31년 살아도 서로 사랑합니다. 네. 저랑 같으시네요. 인정하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꺼냈을 때 빨리 해결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의 필요는 딴 곳에 있거든요. 힘들었겠다. 괜찮아? 속상해. 그냥 이렇게 감정만 읽어줘도 그냥 마음이 봄눈 녹듯 그냥 녹아버릴 텐데 막 해결책을 주려고. 근데 사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걸 알고도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을 읽어주는 것보다 해결책을 막 던져줬을 때 아이가 실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건만 또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남녀 차이 좀 남편들께서는 그랬구나. 따라 하시겠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토닥토닥. 뭐 이 정도만 해도 아내의 문제의 50% 이상은 그냥 넘어갈 일들이 많고요. 특히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지금 시간 함께 하시는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이 나 잠깐 시간이 필요해. 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어쩌면 나를 혼자 내버려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나 그러지 마시고 남편에게는 동굴이 가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면 돼? 얼마나 기다릴까? 이제 좀 그래보는. 그래서 좀 서로 간의 차이를 알고 대화를 해가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대화 양이 겁나 많거든요. 네. 양이 많은 대화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도느라고 다른 대화의 양으로 채우는 대화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문제의 핵심을 피하려고 다른 풍성한 대화들로 채우는 것,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도 다룰 문제는 다뤄야죠. 그래서 정말 이 양도 필요하겠지만
속 깊은 감정을 나누는 대화도 가끔 노력을 하시면서 서로에게 더 이 대화의 어떤 부분들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신혼기에 노력을 하셔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배우자와 이런 부분 조율해야 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화가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알려주고 또 기다리는 쪽도 나는 빨리 대화해서 푸는 게 좋은데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기다려줄게. 그래도 반나절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우. 얼마면 돼? 이거 물어보고 네. 이렇게 조심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론은 좋고 좋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까 싸움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안 싸우기보다는 그렇죠. 잘 싸우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싸우는 그 싸움의 기술이 좀 있을까요? 네. 싸움은 선빵. 내가 먼저 때릴 내가 거야. 먼저. 네. 그 남들에게는 선빵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부부간에는 먼저는 여러분 그 권투할 때 벨트 라인 아래는 예, 반칙입니다. 예, 서로 간에 좀 예민한 문제들 있죠. 특별히 부모님들을 거론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부모님, 아버님도 그러더니 당신도 뭐 이런 대화는 백해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아주 그 싫어하는 좀 치부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좋아지려고 다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발 상황을 잘 선택해서 TOP 아시죠? TOP 예. 예, 때와 장소에 맞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정말 너무 바쁘게 지금 출근길인데 엘리베이터 앞까지 막 따라가면서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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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좋은 일도 예, 좋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법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마법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시면 절대로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네버 에버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상당한 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조되었을 때 좀 정중해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말 감정이 고조되면 오히려 예,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것 도움이 돼요. 브레이크가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알게 되겠죠. 예, 존댓말이 나온다. 지금 겁나지고 있다. 서로 조심하게 되겠죠. 그런 좀 브레이크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긴장감이 높다가 한쪽에서 갑자기 좀 싱거운 아재 개그를 한다든지 뭐 또 뭐 당신 뭐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매몰차게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당신 지금 뭐 장난해? 이러지 마시고 좀 받아주십시오. 그것은 회복 시도라고 합니다. 회복 시도. 지금 뭔가 이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 잘 넘어가 보려고 하는 의도인데 거기에 도끼 눈을 뜨고 막 칼바람이 불면 이게 굉장히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그 싱거운 유머 앞에 웃어주시고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넘어가고 좀 바람을 좀 빼는 그런 것도 부부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눈을 찡긋찡긋하고 이러면 또 시작이구나.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러시면 예, 역효과니까 그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회복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늘 마무리를 정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끝낼 때는 좀 서로 손을 이렇게 붙들고 눈을 보면서 아까 어떤 말은 미안했어, 또는 아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렇게 서로 좀 토닥토닥 정도는
이렇게 심각한 대화를 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처리하지 않고 놔두다 보면 저희 집에도 어느 순간에 보면 먼지가 덩어리가 돼서 굴러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집안이 어지럽죠. 우리의 마음속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말 빨리빨리 감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정은 먼지와 같다. 네. 정말 적으면서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잘 알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싸울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추가하자면 부부기 때문에 가끔 이 싸움에서 좀 상대를 벌주고 싶을 때 성적인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아내 쪽에서는 남편에게 벌주고 싶어서 남편이 다가올 때 며칠이건 몇 주건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남편들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제대로 대화하거나 잘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한 입을 덮고 나면 그냥 문제가 없어지려니 하고 아내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에 부부의 성 부분에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볼 때 이 부분을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잘 싸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어떤 서로의 대화법을 이해하고 또 맞춰가면서 또 그리고 회복을 시도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은근슬쩍 받아주시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소랑 호랑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이 소는 신선한 풀을 뜯어서 호랑이한테 주고, 호랑이는 맛있는 그 고기를 뜯어서 소한테 주다가 결국에는 이 소랑 호랑이가 헤어졌다고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교수님. 역시 딱 보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또 알아주고 그것들을 또 맞춰주는 것도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에게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패턴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아까 그 역할을 의식화하기 그 체크리스트와 더불어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는 자료도 함께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거의 중반쯤 같이 온 것 같은데요.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외모에 깜짝 놀라신 건 아니죠? 네, 중간쯤 한번 이벤트 얼마나 참여해주고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방금 전달 받았는데요. 기회가 아직 많이 있는데 너무 예쁜 사진만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싸울 땐 사진을 안 남기시나 봐요, 그렇죠? 네. 또 혹시나 있는 사연이 있는 사진이 있다면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번째 부분은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제가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데요. 이상하게 저한테도 그렇게 성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강박으로 너무 감추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죠. 예, 거룩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그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거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가 아주 즐겁게 또 원색적으로 원소적으로 뭔가 즐겁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이놈 하실 일일까요? 예,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성의 첫 디자이너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돕다라는 그 단어는 영어 번역본에 보면 suitable 해서 이게 아주 이게 적합하다, 딱 맞다라는 뜻도 있고 respond 해가지고 반응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딱 맞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 몸은 전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정서적인 부분, 이런 여러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 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몸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성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즐겁게 부부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맞는 가장 성적인 즐거움을 부부가 함께 디자인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도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서로의 몸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자신의 몸의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둘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세상에서 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성을 더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성생활에서 이 즐거움을 디자인할 때에도 경계선이 있을 텐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여러 가지 흥분되는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어떤 우리의 성을 흥분시킬 수 있는 요소들, 또 뭐 약물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즐거움을 디자인하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성생활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도가 높아져야만 하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맞추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의할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거론하자면 지나치게 강한 그 자극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성생활의 목적한 바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주 강력한 성적인 만족감만 원한다고 한다면 너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관음증이나 스와핑 같은 아주 병리적인 형태가 그런 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사전 설문에서도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이 아내와 남편의 대답이 다른 점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아내들은 배우자와의 성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이 75% 정도 나왔고요. 남편들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족한다는 답이 85%. 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은 0%. 빵 프로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죠? 빵 프로요? 네, 빵. 네. 물론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의 그런 설문 참여율이 많이 낮긴 했지만 그래도 성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신 반면에
남자분들은 문항 체크만 하시고 의견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이 의외로 아내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였을 때 뭐 이 부부 성생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사전 모임 때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으로 아내들보다 남편이 더 이렇게 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장소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했었고,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남자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았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만족도가 높으니까요. 아, 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봐서는 상당히 또 성격들이 좋으신 분들, 아내분이- 긍정적이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거 하러 여기 나오셨군요. 이 여자분들은요, 이 공통적으로 성적인 에너지가 다르다는 게 고민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원하지만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배우자는 원하지만 나는 응하기 힘들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남녀가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남편이 더 적극적인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제가 아는 분들은 또 샤워하는 소리만 나도 무섭다고 하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신혼인데도 벌써 샤워 소리가 무섭다고. 그러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샤워를 많이 하다 보면 네. 뭐 수도세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세. 네, 그 공과금이 또 중요하니까 네,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절약하는 아껴야죠. 차원에서. 아껴야 잘 산다. 그런 네. 부분 또 긍정적이지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게요. 네, 성적인 에너지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쉽지 않다고 해서 상관없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욕구들은 이렇게 좀 넘치는 쪽이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성적인 측면은 에너지가 많이 없는 분들이 좀 자기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남녀 차이보다 또 개인차가 또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더 인생을 산 선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최종적인 행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절정감까지 가고 뭐 아내와 완전히 남편이 한 몸이 되고 물론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함께 따뜻이 포옹하고 깊이 스킨십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따뜻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부나 또 어떤 정보들에서 보여지는 그 기준들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의 어떤 방식, 부부만의 어떤 그 사랑의 그 기쁨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여기 지금 아내분들이 많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남편들의 몸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고환에 이 정액이 쌓이는 사이클이 있고 그것이 배출되지 못할 때 상당히 고통스러운 신체가 그걸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맨날 이것만 원하나? 이게 아니라 그게 그의 몸의 사이클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부만의 이 사인을 만들어도 좋겠네요. 그 고전적인 거지만 이렇게 침대맡에 같이 이렇게 뭐 인형 두고 이렇게 막 마주보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이런 거라도 해놔야 될까 봐요. 한 사람이 자꾸 자꾸 이렇게 방향을 하면 돌리면 계속 자꾸 돌리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밤새 하더라고. 돌리기만 하다 네. 끝나는 건가요? 아니 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집안에요? 네네네. 네, 네. 우리만의 이런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잠시 그 성경의 원리를 이제 이 부분에서 언급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주장하고, 또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그 원함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원리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원리와 좀 반대죠. 내 몸은 내가 주장한다. 뭐 내가 원치 않으면 거절하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부부간에도 간음, 뭐라 그러죠? 강간? 강간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는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게 되어 있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거를 서로에게 폭력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시고 서로에게 존중히 대하시고, 또 상대방의 그 원함에 대해서 좀 반응할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뭐 다른 대화들은 편하게 하는 편인데 이 성생활에 대해서 이런 대화하는 일을 꺼려하거나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섹스리스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서로 좀 대화도 하기 전에 서로 마음을 다치거나 또 지레짐작해서 서로 이렇게 접촉이 줄어들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되는데요. 성관계와 관련해서도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해야죠. 경상도 남자들 뭐 유머가 있었잖아요. 뭐 밥은 밥 먹자, 아는 자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좋나,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냥 좋나가 아니라 뭐 이럴 땐 어때, 이럴 땐 어때, 난 이럴 때가 좋고, 이게 서로 좀 상세하게 좀 정보를 주세요. 뭘 그렇게 아껴요. 알려주고, 그렇게 대화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혹시 어떤 말투가 좋은지,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서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게 부부만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어디 다른 남하고 가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 부부만 할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을 깊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서로 디자인해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피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신앙 안에서 피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피임을 하다가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자녀가 이제 안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피임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어봤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피임을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맥락으로 아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떼주시는 거니까 우리 부부는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하는 부부도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창세기에서 오난의 체외 사정을 벌하시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피임을 어떻게 보는 게 맞나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죠. 가끔은 이거를 시대와 상황을 다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하는지, 즉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상황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 피임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임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고 벌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실까? 또 피임을 안 해도 주님이 때가 아니면 자녀를 안 주실 것이니까 우린 피임 안 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한 극단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교합을 하면 건강한 부부에게는 자녀가 생기도록 이런 자연의 원리를 정하시고 그런 원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외적인 것들을 아주 많이 기대하고 그것이 더 보편적인 것이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건강하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는 양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부들 요즘에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고 또 창조의 섭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아주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 역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기를 권하겠습니다. 또 하나 피임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좀 정보를 잘 알고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런 기구에 유난히 민감하다면 연약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또 다른 부부들은 다른 방법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시면서 그 피임법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마치 숙제하듯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아버지께서 자녀를 또 태의 선물로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정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필요한 이야기인데 정리된 답변들을 듣기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참 감사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당연한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자연의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부부가 상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정에 허락하시는 생명을 준비하는 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5번째 적응과 조율이 필요한 키워드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C분들은 모두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한 분만 하시는 부부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두 분 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중이신 분들 꼭 배우자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설문 중에 배우자와 함께하면 좋겠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의 고민이 있었어요. 내 자녀에게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는 고민이셨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 고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어려움과 또 어떤 갈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천 커플들도 결혼을 했을 때 정말 이 부분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서 좀 어이없이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서 발견될 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생활 습관부터 가족 문화, 대화법, 거기다 이제는 신앙까지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권면을 또 하게 되는데 이 권면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네, 여러분 그 말씀드렸다시피 영성의 어떤 그런 색깔 또는 좀 성향이 다른 부부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는 한쪽은 좀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믿음은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하고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은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마치 이제 깊이 친밀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군요. 그럴 때 마음은 어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저희 자녀들과 너무 다른 건 찬양에서 이렇게 막 찬양이 굉장히 막 우리 자녀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깊이 봐야 만족감이 있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는 찬양만 듣고 말씀은 안 읽냐? 이래버리면 엄마가 뭘 안다고 이렇게 되겠죠. 서운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정해주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럴 때는 어떤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쪽은 굉장히 그 교회의 여러 일들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쪽은 또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고 자기는 아직 봉사할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그걸 너무 아까 권면이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여러 번 권면하면 강요가 되는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는 부부가 함께 한 곳에서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 한 교회 안에서도 감당하는 일들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한쪽은 더 열심히 봉사하지만 한쪽은 그저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태를 조금 허용하고 인정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면 남편과 매일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빼놓지 않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꿈을 꾸다가 실망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항상 꿈꾸는 뭐 새벽 기도 제가 아는 저희 존경에 맞지 않는 교수님의 사모님께서는 결혼하실 때 왜 나와 결혼하고 싶냐 했을 때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서라고 하셨대요. 새벽 기도. 네, 그처럼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함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즐거움도 여러분들만의 그 즐거움을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함께 산책을 하면서 같은 찬양을 한 소절씩 이렇게 번갈아 부른다든지, 감사의 조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감사 기도로 엮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듯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로맨틱이죠. 얼마나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거닐지만 하나님과 함께 마치 에덴을 거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자녀를 재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 식탁에서 함께 식탁을 놓고 기뻐하고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성경책만 펼쳐야, 또 무릎을 꿇고 함께 주여를 삼창해야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뜨거운 시간도 함께 갖는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도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신앙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즉 의식화, 리추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은 이 부모님이 그러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또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 이 아이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자리 잡힐 거라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적응하고 또 조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오늘 참 이 단어를 많이 쓰네요. 예, 이런 신앙생활의 적응과 조율에서도 사실 핵심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신혼기에는 여러분들은 청년 때와 아주 달라진 모습에 가끔 실망하시죠. 나는 굉장히 뜨거웠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든지 가라고 하시면 보내짐을 받는 곳에 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매일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아이를 재우면서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도대체 내 신앙이 어디 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아주 작은 시간, 그리고 아주 작은 또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부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부부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도 그 관계성이 탄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 그거밖에 못해? 나는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남편을 기대했어. 나는 조용히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처럼 나를 그렇게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아내를 원했어. 말씀 묵상하는 제사장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아빠를 원했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대화들, 그리고 따뜻하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했어요. 그러한, 그리고 아침에 사실 저희는 가족 카톡방에 항상 말씀이 날라와요. 남편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여보. 자, 근데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족들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 그런 친밀함, 그러니까 신앙적인 친밀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 관계성에 관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하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우리 부부는 이런 것들을 해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또 내 배우자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존중하면서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하면 정말 그
좋을 것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하기 전에 이벤트 하나 더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까지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 5분을 추첨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카카오 채널의 채팅방에 짧은 자기소개와 특별히 오늘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소감을 짧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영상 마지막에 소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참 뭉클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많이 공감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면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이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 참 실감도 나고 소통하는 데에서 오는 힘이 느껴졌어요.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함께 해주신 MC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특히 더 와닿고 기억에 남았는지 좀 나눠볼게요. 우선 저는 그 적응과 조율과 또 계획과 역할에서 계획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아무래도 결혼 전에 연애할 때 했던 어떤 그 생활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 경제를 꾸리는 것, 또 관계를 꾸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를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훨씬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문제다. 저의 감정이 격해지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상이 미워질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좀 더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동굴을 잘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동굴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교수님 하신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제가 동굴을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것이 저희 아내한테 좀 조급함을 줄 수도 있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 또한 아내한테 충분히 저를 표현해주고 또 소통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자신에게 하고 싶은 5글자를 소개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사랑하는 지인이나 가족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 5글자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제 생각하셔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실제로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신 가족이 계신데요. 보고 계실 텐데 그분께 꼭 하고 싶은 5글자가 있습니다. 궁금해. 바로 서다 봐. 네. 야, 명 MC야, 명 MC. 꼭 보셔야겠네요. 네, 혹시 안 이거 보면 큰일 생각하신 나겠는데요? 분들 계시면 빨리 다른 걸로 바꾸셔야 돼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본 건 저는 문제를 잘 봐. 네, 문제를 잘 보길 문제를 바랍니다. 잘 봐. 네. 다들 이렇게 보시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네요.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보는 게. 네. 저는 약간 좀 하는 거에 그러면 좀 집중을 해서 뭘 네네. 하나요? 궁금해. 그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께 네. 샤워 많이 해 라고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세 책임지나요? 수도세는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아. 책임지시는 거고 지금 네. 아내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나라에서 또, 좀 혹시 또 저희 바로서다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이 또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또 네. 그런 우려가 뭐, 조금 생기긴 하는데 출산율은 높아지고 네. 아유, 기대합니다. 네,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죠. 그러면 네, 아주 바람직하고요. 저는 약간 경상도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단디해라 마. 네,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준비 단단히 해라 임마 뭐 이런 임마? 네, 임마 아닌가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한 가지만 더 신혼부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걸 하고 삽니다. 이렇게 변화해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내가 변화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너무 바란다면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내 배우자의 변했으면 하는 지점이 보인다면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 하는 점이라는 것을 너무 많다고요? 네,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랄 때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오히려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것만 좀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누구에게나 존중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래서 해주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적응해 가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보, 빨래통에 양말 부탁합니다. 네. 여보, 빨래통이 베란다에 있지만 넣을 수 있겠죠? 저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보, 배려해줘서 고마운데 조금만 덜 배려해줘. 네. 이거 혹시 편집은 안 되겠죠?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두어줘라는 뜻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물건을 두어줘라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네요. 네,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네. 전 오늘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네. 네. 오늘도 역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부분을 새롭게 세우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벤트 마감하고 몇 가지 소감을 살펴본 후에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소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감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에서 서로의 몸은 본인이 아닌 서로가 주장한다는 말이 참 크게 깨달아졌어요. 혼자 조용히 시청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시끄럽게 시청했네요. 유유.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돌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 차 아내입니다. 지인의 SNS를 통해 오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시청하면서 생각보다 유익한 정보를 접했고 말씀과 접목해서 듣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 자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참여하며 겉돌았던 대화를 다 잡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함께 드리자고 하고 매번 실패했던 예배들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교수님 말씀처럼 작지만 우리 부부,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우리 가족만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중 자이든 타이든 저희는 보통 확대 가족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싸우더라도 제 남편은 언제나 먼저 아재 개그로 다가오는데 저는 이것이 장난이거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지거나 저 사람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절대 웃거나 마음을 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배우자의 아재 개그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오늘부터 실천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정말 저희 같이 있는 저희보다 더 잘 들으시고 잘 적용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감 소개와 별도로 또 선물 받으실 5분을 지금 바로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 지연 MC님께서 먼저 하나 뽑아 보실까요? 네, 5분 중에 첫 번째 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이휘주님 축하드립니다. 이희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준택 MC님께서도 하나 뽑아주시고, 네, 이제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네, 김정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2개는 교수님이 뽑으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가 뽑힐지. 네, 성은 안 쓰셨는데 성인가? 성은님. 네, 성은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2분은 우리 네. 금손 교수님께서 네.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금손입니다. 2개가 같이 나왔네요. 네, 한꺼번에. 한꺼번에. 네. 자, 궁금해. 이유선. 오, 이유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네. 이수만. 똑같이. 이수만 어서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이쪽에서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영상 시작한 때 한 사진 이벤트는 저희가 추첨 후에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제공해드리기로 했던 테스트지는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채널 꼭 추가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듣기만 했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바로 서다 우리 집 외치고 마실까요? 네. 바로 서다 우리 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하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면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봐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봐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봐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